여보, 어머님 언제까지 우리 집에 계실 거야? 솔직히 우리도 불편하고 이제 독립하셨으면 좋겠어. 새벽 5시 부엌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복도를 타고 들려왔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짐이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칼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물을 썰다가 그대로 멈춰섰죠. 나는 이 집에서 뭐란 말인가. 58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외롭고 서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정숙, 올해 58세입니다. 결혼한 지 35년. 남편 철수와 시어머니, 그리고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니, 살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명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온 집안 식구들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 순자 어머님은 85세. 우리 며느리 손맛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며 칭찬하시지만 그 말이 달갑지만은 않았어요. 그 말은 결국 내가 다 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새벽부터 갈비를 삶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문득 친정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는 올해 87세. 혼자 사세요. 동생 정혜가 근처에 살긴 하지만 명절이면 엄마는 늘 혼자 지내셨죠. 올해는 내가 가볼까? 하지만 그 생각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다 오는데 내가 어떻게 자리를 비울 수 있겠어요. 며느리, 벌써 일어났구나. 고생이 많아. 시어머니께서 부엌에 들어오셨어요. 네, 어머님. 주무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런데 말이야, 갈비찜 가는 작년처럼 하면 안 돼. 내 형님이 단 거 싫어하시잖아. 네, 알겠습니다. 다시 양념을 손봐야 했습니다. 정말이지 35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시어머니 입맛에, 시댁 식구들 입맛에 맞춰서 오후가 되자 딸 민지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엄마, 아직도 요리해? 좀 쉬어. 괜찮아. 내일까지 다 해놔야 하니까. 외할머니는 연락했어?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직? 이따가 할게. 엄마, 외할머니 혼자 계신데 명절에라도 가보는 게 어때? 민지야, 시댁 일도 바쁜데 어떻게 친정을 가니? 민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녁을 준비하고 나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으셨죠. 엄마, 괜찮으신 건가? 불안한 마음에 또 전화를 걸려는데 시어머니께서 부르셨습니다. 며느리, 저녁은 언제 되니? 전화기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모든 일을 마치고 침대에 누웠어요.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허리도 어깨도 다리도. 옆에서 남편은 벌써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평생 뭐하며 산 걸까? 시댁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그런데 정작 나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동생 정혜였어요. 언니? 왜 정혜야? 이 밤에 무슨 일이야? 언니, 엄마가.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왜? 무슨 일 있어? 엄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어. 상태가 안 좋으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언니, 내일 와볼 수 있어? 당연하지. 바로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엄마가 쓰러지셨다고? 낮에 전화했을 때 왜 안 받으셨을까? 그때 이미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대. 내일 가봐야겠어.
철수는 잠결에 대답했어요. 그래, 다녀와.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도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다시 어둠 속에 혼자 남았습니다. 엄마, 제발 괜찮으시길. 다음 날 아침 서둘러 가방을 쌌습니다. 그런데 부엌으로 가는데 시어머니께서 방문을 여셨어요. 며느리, 어디 가려고 그러니? 어머님, 친정 엄마가 입원하셔서요. 다녀와야 할 것 같아서요. 아이고, 그래? 많이 아프신가 봐.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명절 준비는 다 해놓고 가는 거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 저녁 준비까지 하고 갈게요. 오늘 안에 다녀오는 거지. 내일 큰집 식구들 오잖아. 네, 어머님. 결국 출발하기 전에 저녁 준비까지 했습니다. 정말이지, 나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어요. 집을 나선 게 오전 10시. 원래는 7시에 나가려고 했는데 3시간이나 늦어졌죠.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시겠지? 제발. 병원에 도착한 건 낮 12시였습니다. 동생이 병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정희야, 엄마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를 끼고 링거를 맞으신 채로. 엄마, 목이 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죠? 1년? 아니, 그보다 더 됐을지도. 엄마는 이렇게 작으셨나요? 이렇게 수척하셨나요? 정수가 엄마가 약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침대 옆에 앉아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엄마, 나왔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네가 오느라 힘들었겠다. 시댁 일 바쁠 텐데.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이지, 엄마는 이런 순간에도 나를 걱정하셨어요. 그렇게 엄마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넘어지셨대.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빨리 좀 와줘. 엄마 손을 잡은 지 겨우 30분. 남편의 전화를 받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나 지금 친정엄마랑 있어. 우리 엄마 혼자 계시잖아. 엄마가 제 표정을 보셨어요. 정수가 무슨 일이니? 아니에요, 엄마. 아무것도. 시댁에 무슨 일 있구나. 가봐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35년간 늘 그랬으니까요. 엄마, 괜찮아. 나는 정혜가 있으니까. 어서 가다. 엄마는 제 손을 놓으셨습니다. 정말이지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비겁한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하지만 남편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여보, 의사가 엄마 상태 확인해야 한대. 진짜 빨리 좀 와줘. 손에 쥔 핸드폰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엄마를 봤어요. 엄마는 가도 괜찮아라고 웃고 계셨지만 그 눈빛은 외로워 보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내일 다시 올게요. 그래, 가봐. 시어머니 다치셨으면 며느리가 있어야지. 일어서서 가방을 들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병실 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엄마는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수척한 뒷모습,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리는 가는 숨소리. 정말이지 그 모습이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동생 정희를 만났어요. 언니, 벌써 가? 응. 시어머니가 넘어지셔서.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니, 엄마 상태가 안 좋으시다는 거 알아? 알아. 그래서 내일 다시 올게. 내일? 언니, 지금 엄마가 언니를 기다리고 계셔.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 나도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언니가 선택하는 거야. 항상 시댁을 먼저 선택하잖아. 정혜야. 엄마가 얼마나 언니 오기를 기다리셨는데. 매일 문 앞에서 언니 올까봐 기다리셨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언니 나중에 후회할 거야. 정말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탔어요. 시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창밖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나는 항상 이럴까? 왜 나는 한 번도 엄마를 먼저 선택하지 못할까? 시어머니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남편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어? 빨리 와줘서 고마워.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응,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야. 검사 결과 나왔는데 타박상이래. 타박상. 제 친정엄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위독한 상태인데 시어머니는 타박상이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어요.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며느리 왔구나. 고생했어.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멀쩡해 보이셨죠?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괜찮아. 근데 내 친정엄마는 어때? 괜찮으세요? 그래? 다행이네. 근데 며느리, 내일 음식 준비는 어떻게 하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엄마 걱정보다 내일 음식 걱정을 먼저 하시는 시어머니. 집에 다 준비해뒀어요. 그래도 당일에 해야 할 것들도 있잖아. 내일 아침 일찍 준비해야겠다. 네, 어머님.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받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으셨어요. 동생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괜찮으셔? 전화 안 받으시네. 동생의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주무셔. 많이 힘드셔서 진통제 드시고 주무셨어. 언니, 내일은 꼭 와. 눈물이 났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옆에서 남편은 벌써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꼭 갈 거야. 아무도 못 말리게.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방문을 여셨어요. 며느리, 일어났니? 오늘 손님들 오는데 준비 시작해야지. 어머님, 저 오늘 친정에. 오늘 손님들 다 오는데 안 되지. 내일 가면 안 돼. 엄마 상태가 안 좋으셔서요. 그래도 오늘은 안 돼. 큰 집, 작은 집 식구들 다 오는데 며느리가 없으면 어떡해. 목소리를 높이고 싶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제 엄마가 더 중요해요. 제 엄마가 죽어가고 계신다고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35년간 그래왔듯이.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손은 움직였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생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해. 오늘도 못 갈 것 같아. 내일은 꼭 갈게. 동생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온종일 시댁 식구들을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올케 음식 솜씨는 정말 최고야. 형님, 이번 추석에도 고생 많으셨어요. 칭찬이 쏟아졌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으셨어요. 동생에게 전화했어요. 정희야, 엄마는? 언니, 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 의사가 가족들 빨리 오라고 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언니, 내일 아침 일찍 와.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금 당장 갈게. 지금은 면회 시간 끝났어. 내일 아침 일찍 와. 제발. 전화가 끊겼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 심정을 몰랐어요. 정말이지 나는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제발 버티세요. 내일 아침 바로 갈게요. 이번엔 정말로.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친정에 한 번도 가지 못했어요. 동생에게서 매일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엄마가 언니 찾으셔. 언니, 엄마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어. 언니, 제발 와. 하지만 저는 갈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리가 아프다, 어지럽다며 계속 누워 계셨고 명절 뒤처리에 집안일에 매여 있었거든요. 정말이지 나는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날 새벽 동생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지금 당장 와. 엄마가, 의사가 오늘이 고비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여보, 나 지금 당장 친정 가야 해. 응? 몇 시인데? 엄마가 위독하시대. 지금 가야 해. 철수는 눈을 비볐습니다. 그래, 가봐. 조심히. 그게 전부였어요. 같이 가자는 말도, 걱정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번엔 노크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정말이지 처음으로 나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건 새벽 5시였습니다. 동생이 복도에서 울고 있었어요. 언니, 엄마는 어떠셔? 아직 계셔. 근데 의식이 거의 없으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어요. 숨소리가 너무 가늘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엄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엄마, 미안해. 늦어서 정말 미안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었어요. 엄마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그때 엄마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엄마, 정수가.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귀를 가까이 대야 했습니다. 네, 엄마. 여기 있어요. 이제 안 갈게요. 정수가.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 힘드시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꼭 해야 해. 엄마는 숨을 몰아쉬며 말씀하셨어요. 넌 잘못 없어. 엄마가 너한테 시집간 딸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 가르쳤지. 아니에요, 엄마. 제가 못난 거예요. 근데 엄마는 내가 많이 보고 싶었어.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저도요, 엄마. 저도 엄마 보고 싶었어요. 매일 보고 싶었어요. 이제 너는 내 인생 살아. 엄마, 시댁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엄마 소원이야. 알았어요, 엄마. 약속할게요. 착한 것, 우리 딸. 엄마는 미소 지으셨어요. 너무나 평화로운 미소.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엄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녁 때 남편이 병원에 왔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장모님 사위입니다. 남편은 엄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철수는 제 어깨를 감싸줬어요. 미안해.
내가 몰랐어. 당신이 이렇게 힘들었는지.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10시, 11시, 자정. 엄마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졌어요. 새벽 2시쯤 엄마가 눈을 뜨셨습니다. 엄마, 정수가, 네, 엄마. 사랑해. 우리 딸. 저도 사랑해요, 엄마. 정말 많이 사랑해요. 엄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심전도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엄마, 엄마.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전 2시 17분, 임종하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울었어요. 동생도 남편도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세상 모든 후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더 자주 오지 않았을까? 왜 시댁 눈치를 그렇게 봤을까? 왜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할 때 더 자주 안 왔을까?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늦었습니다. 엄마는 가셨어요. 제가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제가 평생 뒷전으로 밀어두었던 그 엄마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곳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새벽의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엄마를 정리해 주셨어요. 저는 멍하니 엄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평화로워 보이셨어요. 더 이상 아프지 않으신 것 같았죠. 하지만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동생이 제 어깨를 안아줬어요. 언니, 이제라도 왔잖아. 엄마도 그걸 아셨을 거야. 너무 늦었어, 정혜야. 너무 늦었어. 아니야. 엄마가 마지막에 언니 손잡고 가셨잖아. 그걸로 된 거야.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없는 첫 아침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상주로 앉아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고인께서 편히 가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딸이 효녀라던데 마지막까지 함께 계셨다며요? 효녀.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효녀. 나를.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효녀는 무슨. 나는 평생 엄마를 뒷전으로 밀어둔 사람인데 남편과 시어머니도 장례식에 왔습니다. 장모님 편히 쉬세요. 남편은 엄마 영정 앞에서 절을 했어요. 시어머니도 함께. 며느리 고생이 많구나.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여기 음식이 좀 별로네. 누가 준비한 거야? 장례식장 음식 이야기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식당에서 준비한 거예요. 그래, 우리 집 장례 때는 네가 직접 해야 할 텐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동생 정혜가 그 말을 듣고 표정이 굳었어요. 형님, 지금 무슨 말씀을. 아니, 그냥 하는 소리야. 며느리, 너무 상심하지 마.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정혜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언니, 저거 뭐야? 엄마 장례식에서 자기 장례 이야기를? 그냥 어르신이 그러실 수도 있지. 언니는 그렇게 또 참을 거야?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아침, 남편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내일 우리 엄마 병원 진료 있어서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 뭐, 이미 예약된 거라서 변경이 안 돼.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엄마 보내드리는 날인데, 미안해. 진짜 어쩔 수 없어. 남편은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가셨어요. 며느리, 우리 먼저 간다. 집 걱정하지 말고 잘 마무리해.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떠났습니다.
엄마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날 저는 혼자였습니다. 정말이지 이게 내 인생이구나 싶었습니다. 동생이 제 옆에 앉았어요. 언니, 이래도 돼? 형부는 왜 먼저 가? 시어머니는 왜 병원을 꼭 내일 가? 엄마 장례식인데. 정혜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평생 이렇게 산 거야? 계속 뒷전이었어? 정혜야, 미안해. 화낼 상황이 아닌데. 근데 너무 화가 나서. 동생은 울먹였어요. 언니, 엄마는 끝까지 언니 걱정하셨어. 언니가 시집살이 힘들까봐. 알아. 근데 그게 다 헛수고였잖아. 시댁은 언니한테 뭘 해줬어? 엄마 마지막 날도 함께 못 있게 하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마지막 발인. 엄마를 보내드렸습니다. 엄마, 편히 가세요. 사랑해요. 연구차가 떠났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가셨어요. 정말이지,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곳으로. 장례식이 끝나고 친정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냄새가 남아있는지 너무 조용했어요. 엄마 방에 들어갔습니다. 엄마 옷장, 엄마 화장대, 엄마의 모든 것.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겉봉에 적혀 있었습니다. 큰딸 정숙에게. 엄마의 필체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정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엄마가 이미 없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이렇게 편지로밖에 말하지 못해서. 정수가 넌 잘못 없어. 시집간 딸이 친정 못 오는 게 당연한 세상이었잖니. 엄마도 그렇게 살았어. 내 외할머니 계실 때도 자주 못 갔어. 그게 당연한 거라고 배우고 자랐으니까. 근데 말이야, 엄마는 내가 보고 싶었어. 매일 보고 싶었어. 문 열릴 때마다 정수기인가? 했어. 전화 올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 근데 엄마가 먼저 오라고 못했어. 내가 시집살이 힘들까봐. 시어머니 눈치 볼까봐. 그래서 괜찮아라고만 했지. 근데 정말은 괜찮지 않았어. 정수가 이제라도 말하고 싶어. 넌 좋은 딸이었어. 효녀였어. 내가 자주 못 온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 세상이, 이 사회가 너한테 그렇게 살라고 강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 살아. 시댁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내 마음대로 살아. 그게 엄마 소원이야. 사랑해, 우리 딸. 엄마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엄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도 나를 보고 싶었다는 거. 엄마도 외로웠다는 거. 괜찮다는 말 뒤에 숨겨진 마음을. 정혜가 들어왔어요. 언니, 그거 엄마가 2달 전에 쓰신 거야. 뭐? 엄마가 말씀하셨어. 언니한테 줄 편지 쓴다고. 언니가 죄책감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나를 생각하셨구나. 그래. 엄마는 그런 분이셨어.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약속할게요. 이제 내 인생 살게요. 엄마 말씀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계셨어요. 며느리 왔구나. 고생했어. 저녁은 준비했니? 순간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5년간 제 안에서 나를 묶어두던 무언가. 어머님, 응. 저 당분간 친정에 있을게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엄마 집 정리해야 해요. 그건 동생이 하면 되잖아. 여긴 내 집이야. 아니에요. 거기도 제 집이에요. 제 엄마 집이에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반박했어요.
며느리, 그게 무슨... 어머님, 죄송합니다. 꼭 가봐야 해요. 짐을 쌌습니다. 이번엔 많이 쌌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여보, 뭐해? 이게 무슨, 나 친정에 당분간 있을게. 갑자기 왜? 나도 내 엄마 딸이야. 엄마 집 정리하고 싶어? 근데 미안해. 꼭 가야겠어. 남편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제 표정이 달라진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어요. 정말이지 처음으로 내 의지로 집을 나섰습니다. 친정집. 엄마가 평생 살던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엄마 냄새가 나는 이불을 덮고 엄마가 앉던 자리에 앉아 엄마가 마시던 차를 마셨어요. 엄마, 이제 딸이 엄마 집에 있어요. 정말이지 5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언제 들어올 거야? 아직 모르겠어. 정리할 게 많아. 우리 엄마가 며느리 없으니까 힘들어 하셔. 그래도 며칠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여보, 넌 여기가 집이잖아. 그 말에 뭔가가 터졌습니다. 여기도 내 집이야. 뭐? 여기도 내 집이라고. 내가 태어난 곳, 엄마가 계시던 곳. 여기도 내 집이야.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아무 일 없어. 다만 이제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딸 민지가 찾아왔어요. 엄마, 민지야, 왔구나.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빠가 엄마 집에 안 들어온다고 난리야. 민지를 앉혔습니다. 차를 끓였어요. 민지야,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응, 엄마는 35년간 단 한 번도 내 외할머니한테 제대로 못 갔어. 민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할머니가 아플 때도 항상 시댁이 먼저였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엄마는 제대로 곁에 있어주지 못했어.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엄마, 그리고 할머니가 남기신 편지를 읽었어. 할머니도 엄마를 보고 싶었대. 매일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괜찮다고만 하셨어. 엄마가 시집살이 힘들까봐. 민지도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는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괜찮아. 넌 몰랐어. 엄마도 내가 알았으면 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어떡하려고? 엄마는 여기서 좀 있을 거야. 할머니 집 정리도 하고, 엄마 마음도 정리하고, 아빠는? 아빠는 아빠대로 지내겠지. 민지는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는 엄마 편이야.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여보, 왔어? 우리 얘기 좀 하자.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뭐가 문제야? 왜 갑자기 이래? 갑자기가 아니야. 그럼? 35년 동안 쌓인 거야. 철수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나는 평생 시댁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어. 당신 엄마, 당신 가족.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연한 거? 내 엄마는? 내 가족은? 그건 내 엄마가 돌아가실 때도 당신은 병원 진료 때문에 먼저 갔잖아. 내 엄마 장례식에서 철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그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 나도 내 엄마의 딸이야. 내 엄마를 사랑했고 보고 싶었어. 근데 나는 한 번도 제대로 가지 못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 엄마 때문에. 여보, 이제는 못 참겠어.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철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럼 이혼하자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나는 당분간 여기 있을 거야. 그리고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보자고. 그게 무슨, 같은 집에 살면서도 우리는 각자의 삶이 있어야 해. 나는 더 이상 시어머니 수발만 들고 싶지 않아. 철수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진정한 거야. 이게 내 진심이야. 알았어.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줄게. 근데 너무 오래는 안 돼. 남편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정말이지 시원섭섭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친정집에서 지내며 엄마의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엄마의 옷, 엄마의 책, 엄마의 모든 것. 하나하나 만지며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을 그냥 버려둘 순 없어. 엄마가 평생 살던 곳인데. 동생 정혜와 의논했습니다. 언니, 이 집 어떻게 할 거야? 나, 이 집을 카페로 만들까 해. 카페? 응. 엄마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엄마를 기억하고 싶어. 정혜는 눈을 반짝였어요. 좋은데? 엄마도 좋아하셨을 것 같아. 그리고 말이야, 나같이 친정과 시댁 사이에서 힘들었던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모임? 응. 서로 이야기 나누고 위로받고 그런 곳. 정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멋지다. 나도 도와줄게. 그렇게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언제 들어올 거니? 어머님, 저 당분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이제 제 일을 시작하려고요. 무슨 일? 친정집을 카페로 만들 거예요. 카페, 며느리가 장사를 한다고. 네. 그리고 여기서 살면서 운영할 거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집을 나가면 어떡해?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어머님. 뭐, 내 인생. 시집 온 며느리가 무슨 내 인생이야. 그 말에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58년을 살아온 한 사람이에요. 며느리,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만 모시고 살 수 없어요. 이 버릇없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처음으로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날 밤 엄마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엄마는 사진 속에서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잖아요. 내 인생 살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나 이제 엄마 말씀대로 살아볼게요. 무서워도 혼자여도. 엄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 살아. 그게 엄마 소원이야. 알았어요, 엄마. 약속할게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밤이었습니다. 1년 후, 친정집은 엄마의 집이라는 작은 카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엄마 사진이 가장 먼저 보였어요. 벽에는 엄마가 남긴 편지가 액자로 걸려 있었죠. 이제 내 인생 살아. 그게 엄마 소원이야. 정말이지, 저는 엄마의 소원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이곳에서 모임이 열렸어요. 친정과 시댁 사이에서 비슷한 처지의 중년 여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명절 때마다 친정엔 못 가고 시댁만 가요. 엄마가 편찮으셔도 시어머니 눈치 때문에 제대로 못 갑니다. 친정 엄마 돌아가실 때 3일장도 제대로 못 치렀어요. 모두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좋은 아내가 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렸죠. 맞아요. 이제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여성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희망도 함께 있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딸 민지가 카페에 왔습니다. 엄마, 손님 많네. 그러게. 요즘 입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와. 민지는 카페를 둘러봤어요. 엄마, 진짜 행복해 보여. 그래, 응. 예전에는 엄마가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눈빛이 달라. 민지야, 고마워. 뭐가? 엄마 편 들어줘서, 이해해줘서. 민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는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나는 친정도 시댁도 똑같이 챙길 거야. 내 남편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할 거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넌 엄마보다 현명하게 살아. 엄마가 그 길을 열어줬잖아.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남편 철수도 가끔 카페에 들렀습니다. 여보, 왔어? 오늘 손님 많네? 응, 바빠. 철수는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글쎄,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나는 다시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같이 살 수는 있어. 근데 예전처럼은 안 돼. 무슨 뜻이야? 나는 이 카페를 계속할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 수발은 당신이 직접 들어야 해. 철수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나도 내일이 있어. 내 삶이 있어. 이제는 며느리 역할만 하고 싶지 않아. 알았어. 정말? 응. 내가 미안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철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장모님 돌아가실 때 내가 너무 했어. 당신 곁에 있어 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근데 미안하다는 말만으론 부족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그럴게. 약속할게. 정말이지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회는 주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명절이 되었을 때 저는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여보, 명절인데 집에 안 와? 나는 여기서 보낼 거야. 당신이 가서 어머님 모셔. 근데 음식은? 당신이 해. 아니면 사서 가든지. 나도 이번 명절은 친정에서 보내고 싶어. 엄마 없는 첫 명절이잖아. 철수는 결국 혼자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 명절에 집에 안 오는 게 어딨어. 어머님, 죄송해요. 이번에는 제가 엄마를 위해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남편 혼자 보냈잖아. 아드님이 있잖아요. 아드님이 어머님 모시는 거예요. 이게 어머님, 저도 제 엄마가 그리워요. 이해해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떨렸을 텐데, 이제는 떨리지 않았어요. 명절 오후, 엄마 산소에 갔습니다. 엄마, 나왔어. 묘비 앞에 앉아 술을 따랐어요. 엄마, 딸이 이제 딸답게 살고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잖아. 내 인생 살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나 지금 엄마의 집이라는 카페 하고 있어. 엄마 생각하며 이름 지었어. 거기서 나같이 힘들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눠. 엄마, 내가 엄마한테 제대로 못 해드린 거 다른 사람들한테라도 해주고 있어.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로 돌아오는 길, 동생 정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지금 어디야? 엄마 산소 다녀오는 길. 나도 아까 다녀왔어.
언니 올 줄 알았어. 그래. 언니, 엄마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 언니가 이렇게 사는 거. 그러면 좋겠다. 언니, 나도 언니 자랑스러워. 고마워, 정혜야. 전화를 끊고 하늘을 봤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돌아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진이 저를 반겼어요. 엄마, 딸 돌아왔어요. 사진 앞에 차를 한 잔 올렸습니다. 엄마, 늦었지만 이제라도 엄마 말씀대로 살게요. 시댁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엄마, 이게 엄마가 원하신 거 맞죠? 사진 속 엄마는 따뜻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열었네요. 네, 어서 오세요.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지금 행복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솔직하게,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이정숙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의 딸로.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엄마 사진 앞에 다시 앉았어요. 일기를 펼쳤습니다. 오늘 엄마 산소에 다녀왔다. 봄바람이 불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벚꽃이 피었다. 나는 이제 엄마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엄마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엄마 고마워요. 내가 나로 살 수 있게 해줘서. 사랑해요, 엄마. 일기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달빛이 엄마 사진을 비췄어요. 정말이지, 엄마는 제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있을 거예요.